주식회사 온더의 정순영 대표고요. 온더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회사고, 특히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그 확장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만든 회사예요. 만든 팀이고 현재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 중 하나인 플라즈마 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일단 플라즈마라는 개념 자체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해결하겠다. 얘기하면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성이라든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나온 어떤 방법론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시도, 그 다음에 뭐 접근 방향들이 각 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서 동작하고 있는 현재 그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 한 1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수고스러운 노력하지를 않고 그 플라즈마 체인으로 옮겨와서 잘 구동시키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이더리움 진영 쪽에서 많은 플라즈마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각각의 플라즈마 솔루션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블록체인이지만 이더리움에서 파생해서 나온 플라즈마 체인들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떠냐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토큰밖에 못 써요. 플라즈마 체인에서. 크립토키티 못 돌립니다. 플라즈마에서. 네. 크립토키티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크립토키티 못 돌려요. 크립토키티는 토큰이 아니거든요. 네. 뭐 크립토키티까지 된다고 예를 들어 크립토키티까지 해결하는 프로젝트는 있어요. 룸 같은 프로젝트들. 룸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크립토키티까지는 된다 하는 건데, 크립토키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컨트랙트,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다오라든가 혹은 뭐 탈중앙화된 거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플라즈마에서 돌리려고 하는데 못 돌려요. 혹은 돌릴 수 있다고 해도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플라즈마를 되게 경화된 구조로 짜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컴퓨터 과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튜링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이가, 비트코인은 어떤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였잖아요. 그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온 건데, 현재 플라즈마가 과거의 비트코인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 이게 제가 느낀 문제점이고, 그러면 플라즈마를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되려면 그 위에 이더리움 가상머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돌아야 되고, 그래서 네이밍을 플라즈마 EVM으로 지은 겁니다.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플라즈마에서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야기하기에 트랜잭션 퍼 세컨드를 뭐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겠죠. 그리고 그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도 굉장히 다양한 범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단일 시스템 하나로 볼 수 있고, 그 시스템이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그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TPS 성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넓은 범주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사실 블록체인 자체에 어떤 사이드 체인으로 계속 붙이고 계속 병렬화시켜서 펼치고 확장하고, 지금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성능이 한계는 없어요. 성능이 한계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어떤 공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인프라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랑도 되게 유사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있는 리소스를 누군가 점유를 하는데 누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사실 이더만 있으면 여기에 리소스를 일부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힘과 파워를.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좋다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TPS가 만이다 이만이다 문제가 아니고, 이 플랫폼이 뭘 지향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보고 있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런 의미에서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형태로 되면. 그래서 이제 레이어 2라고 불리는 뭐 플라즈마니, 뭐 스테이 채널이니, 뭐 이런 솔루션들이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그 솔루션들은 특정 어플리케이션들 혹은 특정 뎁들을 위한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불특정 다수의 뎁들이 막 달라붙어서 서로 리소스 점유하기 위해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네. 혹은 뭐 레이어 3, 레이어 2, 레이어 3 이런 부분들은 각자 뎁 체인이라고 불려서 뎁 하나가 하나의 체인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체인들이 막 여러 개가 막 병렬로 펼쳐져 있다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플라즈마 체인 하나가 TPS가 1000이 나오면 단일 체인 하나가 걔는 레이어를 한 층만 더 내리면 1000 곱하기 1000에서 100만 TPS가 나와요. 그 레이어를 하나 더 붙이면 거기 1000에 3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성능의 한계는 없는 거고, 반면에 단일 시스템 하나로 봤을 땐 1000 TPS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맥락은 이해가 돼요. 크립토 커런시를 만든다, 암호화폐를 만든다 데 있는 가장 큰 권력은 뭐냐면 사실은 발권력이에요. 사실 그거는 뭐 암호화폐에만 국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피앗 커런시도 같은 얘기인 거죠. 법정화폐도 동일한 권력들을 가져가는 거죠.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데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발권력의 힘을 누구한테 줬냐면 채굴자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채굴자에게 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플랫폼, 그 서비스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에서 혹은 뭐 기타 POW 혹은 POS가 됐던 그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에게 발권력을 준 건데, 마이닝을 할 때 이더리움도 POW를 처음에 택했기 때문에 마이너들한테 권력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POW형 체인은 마이너들에게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이너가 지금 대부분 중국인들이죠. 중국에 권력이 다 있어요. 대부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생태계잖아요. 특히 개발 생태계잖아요. 개발자와 뎁들이 몰려드는 생태계.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데이터, 올바른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축 하나는 뭐냐면 개발자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권력은 마이너들에게만 있으니까 이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사실은. 마이너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펀딩을 해가지고 개발자들 지원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걸 바라긴 힘들고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당시 이더리움이 나왔던 3년, 4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까지 고려하기까지는 힘들었겠지만 당시 기술이나 환경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에 와서 고려되는 거는 논의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 펀드를 조성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 일지회의를 얘기했는데 그 가스프라이스에다가 일괄적으로 일지회의를 매겨가지고 세금처럼 그걸 이제 걷어가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개발자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거버넌스는 또 다른 문제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줄 걸 결정할 것인가. 이거는 되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테린은 이미 많은 제안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글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부테린이에요. 그냥 뭐 지금 하던 대로만 계속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비탈릭 부테린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의존도는 좀 많이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타중학성 때문이죠. 지금은 워낙 아이디어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이더리움 플랫폼에 확실히 개선이 된다, 그 다음에 기여가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부차별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검증을 다 해요. 내용들을.
그래서 아닌 건 치고 괜찮은 건 올리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으니 그냥 뭐 하던 대로 잘 그냥 잘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면 하드포크를 해서 나가면 되죠.